우리가 살면서 부동산 계약을 얼마나 할까요?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아니에요. 10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줄 모르고 부동산 특약 함부로 쓰시더라고요. 이 부동산 특약이 잘 쓰면 명약이 되는데 잘못 쓰면 독약이 돼서 정말 우리 집의 자산을 옥조일 수가 있어요. 사실 돈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독약이 될 만한 특약 조심해서 잘 만들면 싹 바뀌어서 명약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 이 영상 하나로 오늘 끝내볼까요?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따라오세요. 최근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 하나를 보면 매수인으로부터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뭐냐면 두어 달쯤 전에 어머님 집을 매도했어요. 20년 된 구축 아파트. 이게 구축이라 문제예요. 신축이면 사실 거의 문제가 없어요. 구축 아파트 팔았는데 여기저기 문제 있는 거 짐 빼고 나면 결로도 보이고 곰팡이도 보이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매수하신 분은 내가 잘못된 물건을 샀을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급하게 처분하고 싶어서 급매네요. 조금 낮은 시세보다 조금 낮게 측정해서 판매했는데 매수인이 가격 조정해달라고 해서 500을 더 깎아서 샀어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잔금을 치르고 욕실 인테리어 들어가면서 배수가 안 된다 하시며 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셨다. 여러분 누수 배수는 사실 중대한 하자예요. 그래서 이걸 수리를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나 같으면 특약으로 딱 안전하게 그거 이거 다 보고 말씀드릴 거니까 이 영상 오늘 끝까지 보세요. 길지 않아요. 딱 특약 3개, 명약 같은 특약 알려드릴 거예요. 누수나 중대하자는 매도인이 수리해줘야 맞지만 인테리어 들어가면서 이미 공사를 시작한 후에 생긴 배수 문제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하나 의문이 있었지만 저희가 오래 살기도 했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수리를 해드렸다. 요 내용대로라면 이분 굉장히 괜찮으신 분이에요. 잔금 치르기 전에 수차례 방문해서 수압이랑 배수를 여러 차례 체크했대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대요. 사실 이걸 가지고도 수리 안 해줘도 돼요. 그때까지 문제가 없었으니까. 공사하면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도 해드리고 공사비 지급하기 전에 통화로 저희가 처리해드리면 앞으로 수리 문제로 연락 안 하시겠다는 통화를 하고 잘 마무리했어요가 아니라 잘 마무리한 듯 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기에 글이 안 올라왔겠죠. 근데 항상 엄청나게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닌 별거 아닌 문제에서 감정이 상하면 이게 싸움으로 번지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또 있었는지 볼까요? 그 이후 몇 주 뒤에 공인중개사분이랑 매도인인 저희 어머니한테 내용 증명이 날라왔어요. 방문을 수리해달라는 내용 증명입니다. 와, 이걸 전화도 아니고 그냥 바로 내용 증명으로 너무 세다. 도의적으로 수리비를 드렸는데 가끔은 이렇게 뭐 말하면 착착 해주면 더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저희가 작은 방문이 파손이 있어서 그 문을 고쳐달라고 연락이 온 건데 열고 닫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파손이 있는 건 이분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딜이 있었냐면 잔금 치르기 전에 저희가 가전 놓고 갈 테니 방문이랑 퉁치는 게 어떠냐 제안을 해서 좋다고 해서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원하시는 거 다 놓고 왔는데 갑자기 저런 식으로 사기라는 단어를 썼어. 우와, 사기라고 고쳐달라. 와, 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좀 막막해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예, 저도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배수 수리비 지급 후 추후 연락 안 하겠다는 녹음이 있고요. 가전이랑 방문 퉁치겠다는 문자 내용 존재하나 계약서는 잔금 전에 작성이라 방문. 이거 계약서에 쓴 거예요. 방문 고치는 걸로 작성되어 있음. 녹음 문자보다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예요. 그 계약서에 특약으로 방문을 고쳐주겠다라고 특약을 넣으신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물론 이거는 다 사람 사이의 일이에요. 계약은 쌍방이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녹음된 그 내용도 사실은 이미 합의를 한 거거든요. 구두로. 이런 부분이 있지만 문서로 정식 계약인 계약서에 들어간 특약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특약, 명약같이 쓰는 방법, 독약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 그리고 저라면 이 계약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을지 공인중개사로서도 그렇고요. 제가 투자할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여러분한테 공인중개사로서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저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겠는가. 최근에 제가 진행하는 계약을 들어서 딱 3가지로 명약 같은 특약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약 같은 부동산 특약. 첫 번째, 우리 집의 문제점을 낱낱이 열거해서 특약을 써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집의 문제점, 단점,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매수자가 몰랐으면 좋겠죠. 대부분은 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기 창고 뒤에 약간 결로 있는 걸 못 봤으면 좋겠고, 타일 깨진 거를 못 봤으면 좋겠고, 못 보고 계약을 싹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요? 나중에 발견돼서 그 타일 하나 공사하는데 뭐 20만 원이면 되는 거를 매매 계약하면서 200만 원씩 깎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저는 이번에 마포에 있는 집 하나를 매도를 하면서 그 집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여드렸어요. 이게 가격이 한 19억 정도 하는 거였는데 1억 정도 싸게 금매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제 있는 집이 아닌가 하면서 전화까지 오는데, 전화에다 대고도 제가 큰 문제 없다. 베란다에 결로 조금 있고 싱크대 하부장이 조금 고장이 났다. 그리고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스타일러가 요게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다. 요런 거 감안해서 5천만 원 정도 더 내고돼서 나온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매수 대기자분이 와, 이렇게까지 문제점 다 얘기해 주는데 처음 봤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확 올라가죠. 제가 중개사로서의 신뢰도 올리기 위해서 내 매도인의 집을 헐뜯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사야 되고 그것을 감안해서 나온 가격이라는 걸 딱 인지시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계약, 그 집 팔렸거든요. 요 계약 특약 어떻게 넣었는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본 계약은 베란다 결로, 싱크대 하부장 훼손, 스타일러 고장 등을 감안하여 책정된 매매 금액이다. 차후 동일한 문제로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박았어요. 그럼 지금 오늘 사연인 분한테 아까 500 깎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집도 다 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집이 20년 정도 오래된 집이고, 특히 방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 훼손된 거, 파손된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럼 500만 원 깎아주면서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방문이 조금 파손이 됐다. 그러면 500만 원 깎아달라는 걸 깎아줄 테니까 그거 특약에 넣어달라. 방문 훼손되고 20년 정도 돼서 오래된 집이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상태를 본 그대로 매수를 한다. 요 특약 기본적으로 잘 넣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작성한 특약을 요 분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본 계약은 방문 파손을 확인하고 방문 파손을 감안하여 책정된 매매 계약이다. 차후 동일한 문제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한 줄 딱 썼으면 싸울 일도 없고 내용 증물 받을 일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집 매도할 때 적용하세요. 매수자한테는 손해보는 특약이냐? 아니죠. 분명히 이걸 확인하고 이 매매 금액을 더 깎기도 했어요. 그리고 매매 금액이 그렇게 싸게 나온 거라고 확인을 했고 쌍방이 그 가격에 합의를 했을 때 계약이 진행되는 거죠. 차후에 이 문제가 이슈가 돼서 내용 증명 받을 일 없게 만드는 거죠. 서로에게 유리한 특약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많이 깎지 않고 제값을 다 받으면서 집을 좋은 가격에 팔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내가 실거주하면서 매도를 할 경우에요. 사실 제가 매도를 진행한 이 마포의 집 같은 경우는 전세입자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고쳐서 팔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이미 살고 있으니까. 그것도 임차인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직접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라면, 여러분이 살면서 예쁘게 꽃단장 하면 이렇게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깎이지 않고 제값 다 받으면서 팔 수가 있거든요. 사실 타일 하나 깨진 거, 또 결로 조금 있는 거, 이런 거 사실 큰 돈 들어가지 않아요. 특히 저도 47평 정도 되는 아파트 앞뒤 베란다 결로 조금 있었고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오래돼서 페인트도 조금 누렇고 해서 페인트까지 싹 다 칠하는데 제일 좋은 페인트, 방수되는 페인트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330만 원으로 다 해결됐거든요. 그러면서 완전 새 집처럼 됐어요. 그거 결로에다가 곰팡 자국만 좀 있고 페인트 얼룩덜룩한 걸로 깎이기 시작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깎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집이라면 창고 구석까지 깨끗하게 페인트 칠도 한번 하고, 팔집인데 페인트 칠? 말씀드렸잖아. 그거 페인트 칠 한번 공사해서 몇백 쓰면 몇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래 살아서 정두들은 그 집 시집 보내기 전에 꽃단장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통장에 몇천만 원 더 꽂힐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특약 쓰지 않고도 집 잘 팔 수 있습니다. 명약이 되는 부동산 특약 두 번째, 근저당 말소 관련 특약. 여러분이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갑구, 을구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특히 을구에 권리관계들이 있어요. 특히 가장 흔한 것은 은행에서 좀 대출을 받게 되면 거기에 근저당권이 좀 설정이 돼 있고요. 임차인이 법인이거나 하면은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세권 잘못 설정하면 이거 경매도 넘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고요. 보통 법인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법인이 전세를 살거나 할 경우는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이 법인이 나가면서 전세권 말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근저당보다도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에 관련된 것들, 특히 압류나 가압류까지 있다. 그러면 이 권리관계들에 대해서 말소하는 특약을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전세권, 근저당 같은 경우는 무슨 은행 얼마 금액까지 꼭 쓰세요. 무슨 은행 얼마의 근저당을 잔금일까지 말소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사실 압류, 가압류, 가처분까지 있어요. 이런 것까지 가처분은요.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특히 압류, 가압류, 가처분 얘기는 안 하는 건 이런 게 주르륵 있다. 그럼 그 집은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권리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 성남에서 매매 사기급의 거래가 있었죠. 그래서 매매 대금을 거의 다 날리게 된 그 경우도 이 등기부등본 하나만 떼어봤어도 거기에 나와 있는 이런 압류나 가압류 문제만 눈여겨봤으면 절대로 계약금 넣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전세권이나 근저당 정도 있을 때도 이 특약을 꼭 넣어주세요. 이 특약과 더불어 함께 가는 특약 한 줄 더 알려드릴게요. 매도인은 매매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 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같이 세트로 넣어주시면 완벽합니다. 명약이 되는 부동산 특약 세 번째, 빌트인 품목 특약.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큰 싸움이 날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이 얼마나 많아요.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는 물론이고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레인지, 시스템 에어컨, 비데까지. 어떤 거는 그냥 아예 붙어 있어서 절대 뗄 수 없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스 오븐 레인지, 전기 오븐 레인지 이런 거는 거의 떼낼 수가 없는데 정말 김치 냉장고 있잖아요. 스탠드형 나오기 전에 이 하부장으로 들어가 있는 김치 냉장고도 가져가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매도자는 이걸 판 적이 없는 거죠. 그분 생각에는. 근데 매수자는 이게 아파트하고 같이 온 거니까 자기는 매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생각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잔금일날 갔더니 이사 가면서 짐을 다 싼 거예요.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던 냉장고, 세탁기, 스타일러 다 포장해서 포장이사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잔금을 한 해 만에 머리끄댕이를 잡네 만에 그렇게 됩니다. 요즘 가전제품이 보통 비싸요? 이게 다 합치면 몇 천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이유인 짓은 나는 집만 팔았지 이 가전제품은 판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정말 말 그대로 일일이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불러드린 거 있죠?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냉장고, 오븐, 비데 이런 것들 다 얘기하고 합의해서 특약에 일일이 써주세요. 그래야지 동상이몽하지 않고 계약일에도 중도금 날짜에도 또 잔금일까지 웃으면서 아름답게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쓴 특약 하나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고 계약 마무리까지 기분 좋게 한다면 반대로 잘못 쓴 특약 하나, 챙기지 못해서 놓쳤던 그 특약 하나 때문에 저렇게 내용 증명 받으면서 이미 잔금까지 치른 집에 수리비를 계속 내주면서 쓰라린 마음, 그 방문 고치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어르신 내용 증명 받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런 일 없게 야무지게 부동산 특약 써볼까요?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하면 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디테일한 게 되게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에는 더 꼼꼼하게 써야 되는 특약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더 배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어떤 특약들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계약하시면서 독약 같은 특약을 넣어서 문제가 됐던, 또 명약 같은 특약이 없어서 고생했던 그런 것도 좀 써주시면 어떨까. 그럼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1분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구독 아직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서 이렇게 좋은 소식 빠르게 좀 받아보세요. 명약 같은 부동산 특약 3가지. 첫 번째, 매도할 때 내 집의 문제점은 낱낱이 파헤쳐서 써준다.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만 쓰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걸 가격으로 딜을 하고 확실하게 특약으로 정리해서 계약서에 넣어두면 명약이 될 겁니다. 특히 내가 직접 살면서 집을 파실 경우는 이런 특약도 필요 없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돈 들여서 고치세요. 500 쓰면 5천만 원 더 받는 집 될 겁니다. 꽃단장 해서 시집 보내야죠. 두 번째, 근저당 말소 관련 특약. 권리관계에 있어서 말소해야 되는 부분들 명확하게 정리해서 특약 넣어 주셔야 돼요. 무슨 은행, 근저당권 얼마는 잔금일까지 말소한다. 전세권은 잔금일까지 말소한다.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들어가 있는 요런 집은 조금 패스해보면 어떨까? 너무 골치 아파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세상에 집은 많고요. 내 집이 될 소중한 집은 그 집이 아닐 거예요. 세 번째, 빌트인 품목 특약. 일일이 모든 품목의 이름을 계약서에 써서 그것을 다 포함해서 매매한다는 특약을 꼭 넣으세요. 혹시라도 그 중에서 냉장고는 꼭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그게 사전에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부분 중개사님께 말씀드려서 혼자만 절대 하나도 안 주려고 매수인 매도인 입장에서 써달라고 하지 마시고 쌍방이 합의하는 게 계약입니다. 쌍방이 합의한 대로 계약서에 꼭 써주세요. 그 쌍방 중에 한 명이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잔금일 될 때까지. 이렇게 명약 같은 특약 3가지면 여러분의 자산 좋은 값 받고 제대로 팔고 이후에 내용 증명 받는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의 문제점 제대로 얘기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면 좀 동의한다고 좀 올려주세요. 그 문제들을 제대로 듣고 그 가격으로 산다는 것을 인지하고 매수한다면 매수하시는 분도 이후에 내용 증명 보내느라고 골치 아플 일 없겠죠. 집이 그래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집안에 전 재산이 들어가잖아요. 매수자에게도 소중한 집이고 매도자에게도 큰 돈이 나와서 새로운 집을 매수할 귀한 자본이에요. 그런데 그 매수 매도 과정에서 특약 한 줄 잘못 써서 서로에게 독이 되고 싸움의 불씨를 지피는 그런 문제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고요. 이 계약이 마무리되는 잔금일까지 단단하게 지켜줄 명약 같은 특약 잘 써서 좋은 집 싸게 잘 사시고 좋은 집 제값 받고 잘 파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얼마나 소중해요. 딱 한 채 있는 우리 집. 그런데 이번에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서 집을 파시는 분들, 또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 많죠. 제가 그래서 진짜 우리 집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은 17평 작은 아파트, 20년 된 오래된 아파트 살지만 내 꿈은 34평 한강뷰 나오는 새 아파트잖아요. 그 진짜 우리 집에 도착할 때까지 진아이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